2월달까지만 힘들고 3월달에는 입지가 굉장히 강해질 걸로 보여요. 예전에 피습 당했던 것처럼 약간의 위험사항이 도사리고 있다고 보는 거예요. 그 신변 보호를 좀 하셔야 될 것 같고요. 보안을 좀 철저히 하시는 게 좋을 것 같네요. 오히려 여론을 조금 내비두시는 게 오히려 이분한테 유리해요. 안녕하십니까, 만산입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네. 오늘 또 이어서 네. 오늘은 이제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이재명 대표의 신점을 알아볼 건데요. 사실 저희가 지난번에 한번 했었어요. 네. 촬영했었었는데 이게 정말 신기한 게 네. 저희가 지난번에 촬영을 그 당시만 해도 네. 이재명 당대표가 막 재판받고 네, 사법 리스크가 컸었죠. 네, 엄청 컸었는데 네. 그 사이에 또 계엄령이 터지면서 네, 무죄가 또 나오고요. 네, 여러 가지. 네, 유리한 지금 입지에 있죠. 지금 이제 선생님께서 말씀해주신 대로 좀 네. 흘러가고 있는 네네. 그런 상황인데 네. 어쨌든 지금 또 계엄령이라는 그 상황 속에서 네, 네. 어떻게 보면 야당의 그 당대표인 이재명을 중심으로 네. 많은 것들이 이루어지고 있잖아요. 네. 그래서 선생님께서 이재명 당대표의 또 앞으로의 미래를 한번 네. 말씀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이재명 대표 같은 경우는 지금 어떻게 보면은 순탄대로 가야 하긴 하지만 원래 순탄대로 가긴 가야 돼요. 그렇지만 이재명 대표 근처에 있는 더불어민주당 내에서 그러니까 내분이 굉장히 커요. 그래서 아마 이쪽 편인지 저쪽 편인지 아마 25년도 한 3월 달쯤 되면은 아마 표시가 확 날 걸로 보여요. 네, 제가 볼 때 내분을 조금 어떻게 잠재울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드네요. 그리고 내분이라는 거는 내부에서 분열이 그쵸, 일어난다. 분열이 있죠. 이재명을 대표로 세우고 싶지만 그걸 또 반대하고 싶은 또 입지가 있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그 부분이 아마 되게 많이 대서특필되지 않을까. 이게 아마 사법 리스크가 2월달에 거의 끝날 것 같거든요. 2월달까지만 힘드세요, 이분. 2월달까지만 힘들고 3월달에는 입지가 굉장히 강해질 걸로 보여요. 그래요? 네. 그럼 혹시 어떤 그 전에 어떤 또 사건이 하나가 사건이 있죠. 있을 수 있어요. 충분히 있고요. 예전에 피습 당했던 것처럼 비슷하게 아마 약간의 위험사항이 도사리고 있다고 보는 거예요. 좀 공격적인 상황. 네, 그럴 수 있어요. 충분히 그럴 수 있고 신변 보호를 좀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약간의 보안을 좀 철저히 하시는 게 좋을 것 같네요. 그런데 오히려 그 계기를 통해서 네. 3월부터는 입지가 좀 더 네, 입지가 오히려 어부지리격으로 좀 얻는 게 많아질 수 있겠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사실 이번 계엄령도 네. 오히려 이런 야당의 어떤 입지를 더 올려준 거 아니냐 이런 그렇죠. 의견들도 어떻게 많죠. 보면 뭐 이재명 씨한테 유리한 조건으로 가는 거죠. 지금 그렇지만 지금 이 유리한 조건이라고 해서 지금 이걸 당기기보다는 조금 더 늦추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이거 당기시면 오히려 역풍이 불 것 같거든요. 제가 볼 때는 이게 안 좋은 여론이 일어날 거를 좀 더 땡기거나 조금 뭐 대선을 좀 땡기거나 아니면은 좀 더 빨리 뭔가를 추진하기 위해서 여론을 좀 더 일으키게 되면 이재명 씨 부분으로 좀 약간 치우치다 보면은 안티나 역풍이 더 강하게 불 걸로 예상이 돼요. 그래서 3월 달에 오히려 순풍을 맞는 게 낫지 않을까. 오히려 여론을 조금 내비두시는 게 오히려 이분한테 유리해요. 좀 어떤 욕심으로 인해서 더 역풍을 맞을 그쵸, 역풍을 맞을 수 있어요. 충분히. 그래서 오히려 가만히 있으면 그냥 배가 순풍대로 갈 건데 요거를 조금 더 빨리 땡기거나 이재명 지지자들께서 조금 더 과한 행동을 하신다면은 역풍이 굉장히 크게 불 걸로 예상이 돼요. 사실 동정표가 불 것 같거든요. 지금 예상이 미웠던 놈한테 역풍이 불 걸로 보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조금 좀 우려하는 부분이 좀 있어요. 제가 볼 땐 그래요. 이게 사실 정치라는 게 굉장히 민감한 그렇죠. 부분인데 민감하죠. 그 중에서도 이재명 당대표에 대한 의견이 네. 너무 극명하게 많이 극단적으로 나뉘는 그렇죠. 것 같더라고요. 아마 여론에서 댓글이 굉장히 안 좋게 달릴 게 많을 것 같아요. 앞으로. 그리고 가족 물어뜯기가 한 번 더 시작될 거고요. 사생활 스캔들에 대해서 좀 더 역풍 크게 불어서 나올 걸로 예상이 되고요. 주변 측근들의 뭐 좀 사망 사건이라든가 아니면 주변 사람들의 조금 단돌이 못한 부분이 조금 더 터져 나올 수 있어요. 그래서 이번 이런 계엄령 이후에 또 이재명 당대표에 대한 여론을 좀 살펴보면 네. 그러니까 이재명을 지지하는 분들은 탄핵이 되고 그 자리에 이재명이 올라가야 된다. 네. 그리고 또 반대편에 계신 분들은 어떤 그런 사법 리스크를 더 수사를 해야 된다. 이런 쪽으로 극명하게 많이 나뉘는 것 같더라고요. 조금 얘기를 드리자면 어차피 순서대로 가거든요. 모든 건 순리대로 갈 것이고 물이 흐르는 걸 막으면 역류할 것이니 순리대로 가셔도 대통령 가세요, 이분. 그런데 굳이 역류를 할 필요는 없겠다 이런 생각이 드네요.
좀 궁금한 게 네. 이게 보통 대통령이라는 그 자리에 있는 분들의 네. 사주가 네. 정말 하늘에서 정해준다라고 할 정도로 그 대통령의 깜에 어떤 그런 사주가 있다라고 하잖아요. 네, 사주상으로 봤을 때 그런 것도 있고요. 뭐 하늘의 운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정해진 운명대로 간다고 봐요. 대선은 함부로 나올 수 있는 자리가 아니고요. 또 요게 뭐 흘러가는 미래가 있겠지만은 어느 정도는 예측되어 있는 게 있다고 볼 수 있겠네요. 좋습니다. 사실 이게 또 굉장히 민감한 주제였기 네네네네네. 때문에 선생님께서 좀 중립적인 입장에서 네, 시청자분들 위해서 설명해 주신 네네네. 거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끝으로 우리 시청자분들에게 메시지 한번 남겨주세요. 솔직히 정치적으로 굉장히 힘들죠. 힘들고 국격도 지금 실추되어 있는 상태고 경기가 일단 최악이죠. 그래서 먹고 사는 문제가 굉장히 힘든데 정치적 싸움 때문에 국민들 힘들어하는 모습을 좀 챙기기가 쉽지 않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정치적인 싸움을 조금 자양하시고 조금 무마하시고 좀 경제적인 부분을 좀 협의적으로 조금 해주는 모습을 조금 방송에서 좀 보여주셨으면 좋겠어요. 저는 그래서 경제적인 정책에 대해서 조금 논의하는 모습이라든가 정책 발표에 대해서 야당이 하는 건 반대하고 여당이 하는 건 반대하고 이거 하지 마시고 지금은 자영업자도 살려야 되고요. 서민들 지금 복지도 문제가 돼요. 그래서 지금 라면도 못 먹는 분들도 계신다고 하고요. 한 끼만 드시는 대학생분들도 많으시거든요. 그래서 좀 경제를 좀 살피시고 서민을 좀 살피셨으면 좋겠네요. 오늘도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